나이 73을 먹도록 별별 풍파를 다 겪었지만 이 집에서 요즘 겪는 답답함은 정말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데려온 필리핀 며느리. 서로 맞지 않아서 참 힘드네요. 밤마다 누워 생각해보면 제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22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 아들이 겨우 44세 장가간다 했을 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 새 둥지를 틀겠구나. 며느리 없고 손주도 보겠구나. 그런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 기쁨이 제 가슴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29살 된 여자였어요. 한국말도 제법 잘해요.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을 때 깍듯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던 그 모습 참 착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마음을 활짝 열려고 했어요. 새 식구가 생겼으니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쌓인 제 방식과 낯선 문화의 방식이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마리아야, 이리 와봐라. 엄마가 돼지 등뼈 하루 종일 고아서 우려냈다. 국물이 얼마나 진한지. 고춧가루는 네가 매워할까봐 덜 넣었어. 어머니, 한국 음식 조금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오늘은 제가 필리핀 음식 좀 만들어도 되고? 진수 오빠가 어제 필리핀 요리 먹고 싶다고 해서요. 순간 제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만이라고 하지만 항상 제가 만드는 음식은 거부했어요. 늘 내 밥상을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50년을 넘게 이 부엌에서 정성껏 끓여온 국물의 냄새가 갑자기 시큼하고 낯선 향료 냄새에 묻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어머니에게 부엌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잖아요. 내 사랑을 표현하는 무대이고 가족을 지켜온 성역 같은 곳인데 그 공간에서 밀려나는 기분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게 마리아는 밥을 포크로 먹고 김치는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코앞에 대고 냄새부터 맡아보고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마치 이상한 음식 대하듯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더 힘든 건 돈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아들이 며느리 친정에 송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결혼 준비 비용 때문인 줄 알았는데 매달 계속되더군요. 엄마, 이번 달도 송금 좀 해야겠어. 장모님 당뇨가 심해져서 병원비가 급하다네. 아니 이게 몇 번이야? 또? 얘 진수야. 네 월급에서 대출 이자 갚고 생활비 내고 적금도 넣어야 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 우리도 부모 모시는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급한 상황이라니까. 뭐 어쩌겠어요. 급하긴 진수야. 그럼 우리 집 보일러 고치는 돈은? 내 아버지 제사 지낼 돈은? 나도 혈압약 사 먹어야 하는데. 그때 마리아가 제 손을 잡더군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이 돈 없으면 우리 가족 못 살아.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하면서요. 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으론 저 아이도 불쌍하고 또 한쪽으론 내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 억울하고. 여러분, 제가 너무 야박한 걸까요? 멀리 필리핀에 계신 병든 어머니와 평생 고생하며 이 집을 지켜온 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요? 똑같이 어머니인데 왜 저만 양보해야 하는 건지 그때는 정말 억울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작은 것들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더군요. 아무 소리 안 내고 조용히 하는데도 왜 그렇게 거슬리던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느라 바쁜데 저 아이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뭔가 웅얼웅얼. 우리 집 제사 지낼 때는 시큰둥하더니 자기 종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서 속이 뒤틀렸어요. 마리아야,
오늘 내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나물 좀 더 무쳐야겠다. 너도 도와줘라.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에 가야 하네요. 중요한 기도 모임이 있어서. 뭐? 시아버지 생신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현의 필에서는 원래 기도 많이 해요. 너는 함께 기도해요. 엄댈 수 없어. 나 회심하자 기도해요. 서였어. 아니 대체 뭐라는 거야? 너 한국에 시집 왔으면 한국어 좀 제대로 먼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보다 시부모가 먼저지.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예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마리아가 화가 났는지 제 말을 무시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아들은 또 저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못되게 군다며 오히려 저를 탓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된 건가? 그런 자책감과 동시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분노가 뒤섞여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싸워서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나 고향에 내일 필리핀에 갈 건가 어때요? 고향? 고향이 그렇게 그리우면 필리핀 네가 살던 곳 거기로 가면 되잖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따라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지금껏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이 제일 길었어요.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지 않나? 내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나도 참다 그런 건데 억울하고 답답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만 주고받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쁘다기보다 복잡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 이 집에 뿔이 내리겠구나. 어쩐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작고 빨간 그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마리아는 진통으로 지쳐 있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 아이 잘 키울게요. 어머니,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아이구나. 진수의 아이이자 내 손주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손주를 돌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둘이서 번갈아 일어나고 아이 때문에 걱정될 때면 서로 의논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마리아도 저만큼이나 이 집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걸.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던 거죠. 어머니, 제가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응? 너 김치 안 먹는다며? 이 아이가 크면 한국 음식도 먹어야 하잖아요. 어머니의 맛을 물려받아야죠. 그때부터 제가 마리아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미역국, 된장찌개. 마리아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손이 서툴러서 배추를 못 버무리면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마리아도 제게 필리핀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도보며 신강이며 처음엔 향이 낯설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나름 괜찮더군요. 어머니, 이거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준 요리예요.
가족이 아프면 이걸 끓여줬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문화뿐이었구나.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지키려는 마음은 똑같았던 거예요. 더 깊은 상처를 나눌 때 왔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고향에서 온 전화를 받고 펑펑 우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못 봤어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말 없이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났거든요. 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마리아야, 속상하겠다. 나도 시아버지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다. 어머니, 저 고향에 가고 싶어요. 마지막 인사라도. 그래, 가야지. 어떻게 안 가니? 내가 아이 봐줄 테니까 다녀와라. 마리아가 고향에 다녀온 후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리아도 제가 이 집에서 겪어온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도 마리아의 그리움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그 후로 마리아는 제게 필리핀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살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는지. 저도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진수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나누었고요. 지금도 가끔은 부딪힙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너무 감싸려고 할 때, 제가 옛날식으로 하려고 할 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할머니 김치도 맛있고 엄마 아도보도 맛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한국과 필리핀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각각 다른 색깔로 스며들어 더 풍성한 사랑이 된 거죠. 요즘 마리아는 동네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저도 이제는 마리아 친구들이 놀러와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함께 음식 나누어 먹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 같은 답답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매일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래서 지쳐가는 그 마음 말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 한 방울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매일 밥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기뻐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다름은 틀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실로 엮어야 더 아름다운 천이 되는 거였어요. 제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도 제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 집 냉장고에는 김치와 필리핀 장아찌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제 손주는 한국 동요와 필리핀 자장가를 모두 좋아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